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백신을 맞은 학생은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접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민혜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부터 17일 사이에 학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30명. 하지만 12살에서 17살까지의 접종 완료율은 13%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청소년은 중증화하는 비율이 낮아 예방접종 이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미접종자 중심으로 확진이 늘면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중증은 아니더라도 폐렴이나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소청소년에서도 코로나19의 질병 부담이 좀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유, 초, 중, 고교로 전면 등교가 확대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과대 과밀 학교의 경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4분의 3 등교가 가능하고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1,300여 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이 구성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학교 방역 지침도 바뀝니다.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학생이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으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100명 이상 행사 등의 18살 이하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이번 주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병상 대기자 모두 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어제까지 닷새째 3,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느슨해진 방역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정부 합동특별점검단을 다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재택치료협력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 체온은 몇 도이실까요? 타이레놀 하나 복용하시고 한두 시간 뒤에 증상 괜찮아지시는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현재 전국에서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5,118명. 갑자기 상태가 악화할 경우 30분에서 최대 3시간 이내에 병상을 배정받아 응급 이송됩니다. 서울시에만 재택치료 중 응급 이송된 환자는 누적 46명입니다. 확진자 늘어나고 입원 병상이 부족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까 봐 그 부분 염려가 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9명 늘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고 60대 이상층이 87%를 차지했습니다. 고령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보다는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병상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서울의 경우 약 83%, 경기도도 처음으로 80%를 넘겼습니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804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108명은 4일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입원 대기 중 숨진 환자도 최근 5주 동안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자 정부는 오늘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을 한 달 동안 다시 운영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핵심적인 어떤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 화이자사와 직접 구매한 백신 256만 5천 회분이 오늘 오후 국내로 들어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휴일 검사 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82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24명이 늘어 누적 3,298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515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인구의 82.3%, 접종 완료율은 78.9%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5%,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67.6%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KBS 생방송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는 자리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루 확진자 수를 10,000명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먼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만에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임기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인 만큼 우선 남은 임기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매일매일이 위기관리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또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선발된 국민 패널들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민생이 주제였습니다. 공공의료진의 인원 부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업무 과중, 그분들에 대한 보상 미비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된 문제점들인데요. 문 대통령은 10,000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 수 있다고 보고 대비했지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증가될 경우는 확진자의 증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 수를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의료 체계의 감당 범위를 넘기면 비상 조치를 취하거나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출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돌파 감염은 3차 접종이 이루어지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봤고 먹는 치료제 확보 질문에는 정부의 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성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0만 명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들어올 계획이고요.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5세에서 11세 접종을 시행 중이라며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돌이켜보니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임기 내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입니다.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문재인 대통령.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이켜보니 주택 공급 대책이 더 일찍 시행됐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사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문 대통령은 다만 문재인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서민의 박탈감이 크다면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고 국회에도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진했다 철회하며 논란이 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선별 지원에 손을 들었습니다. 올해 말에 발생한 초과 세수들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대상자들에게 발송됩니다.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1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오늘부터 발송합니다. 우편고지서는 24일에서 25일쯤 받을 수 있고 홈택스에서는 오늘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와 종부세율 등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납부 대상자를 76만 5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택 종부세 예상 총액은 5조 7,3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앞서 종부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세율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6%에서 3%로 기존보다 0.1에서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고지서 발송에 맞춰 올해 대상 인원과 세액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기 반성과 함께 선거대책위 쇄신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선대위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전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자신조차도 변화와 혁신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릴 뿐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반성은 변화해야 하는 민주당을 향한 쇄신 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를 선택해 준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민주당도 반성하고 혁신해야 된다. 특히 선거 조직에 대해 너무 무겁다, 느리다, 또 민감하지 못하다고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메모드로 비유되는 대규모 선거 대책위 대신 이 후보가 내세운 몽골 기병처럼 날렵한 구조로 캠페인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일 이어진 후보의 문제 제기에 민주당은 휴일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국회의원들부터 직책들을 내려놓고 이 후보에게 선대위 재구성 권한을 위임키로 했습니다. 당에 대해서 지는 이 임무만을 가지고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주변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우선 논의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의 결정에 대해 주권자의 명령대로 민주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3명이 주축인 선거 조직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윤 후보는 특히 민주당 출신으로 반문재인 인사인 김한길 전 대표를 통해 중도층으로 지지층이 넓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직접 찾아가는 예우를 갖춰 인선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반문재인 인사 영입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원해도 윤석열 후보 지지는 주저하는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택입니다. 중도와 합리적 진보, 이분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또 마련해서 정권 교체에 동참하시기로. 정권 교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데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선대위와는 별도의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맡습니다. 선거 총지휘는 김종인, 그 아래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이준석으로 우선 정해졌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에겐 계층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선거 조직의 큰 틀은 완성됐지만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세 사람의 정치적 개성이 뚜렷해 이를 조율하는 건 윤석열 후보의 과제가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김한길 위원장과 또 김병준 위원장님이나 가까우신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소통도 하고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윤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은 인선 내용에 대해 잡탕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선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오늘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오늘 만료되는 만큼 막바지 조사 이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시총 상위 반도체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도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3거래일 만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4.01포인트 상승한 2,995.03에 코스닥은 6.43포인트 내린 1,035.4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의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팔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한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급 개선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이노텍의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에 9거래일째 상승세입니다. 또 넷플릭스에서 흥행에 성공한 제작사 제이콘텐트리가 장 초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LNF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8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스페인 라팔마 섬에서 지난 9월 중순경에 시작된 화산 폭발이 8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라팔마 섬의 쿰브레 비에아 화산이 폭발한 시점은 지난 9월 19일입니다. 지금껏 주택 2,700여 채가 파손되는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달 가까이 지났지만 화산 폭발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이제 우산은 필수용품입니다. 미세한 화산재가 끊임없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산재로 뒤덮인 도로 한쪽에 늘어서 있는 카라반과 캠핑카들은 화산 폭발로 집을 포기하고 대피한 주민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Ob ich mich daran gewöhnt habe? Stell dir vor, den ganzen Tag diese Asche. Du kannst nicht raus, denn beim kleinsten Windstoß dringt sie dir in die Augen. 이 임시 보호소에는 화산 폭발 당시 긴급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반려동물들로 넘쳐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화산 폭발로 인해 주민들의 암울한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아시아 야생 코끼리 개체수의 60%에 달하는 약 2만 5천 마리의 코끼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야생 코끼리들이 민가의 농작물을 먹어치우기도 하고 심지어 인명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야생 코끼리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국은 코끼리 캠프에서 길들인 코끼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ஆட்டில் யானை அடிக்கும்போது ஆள் அடிக்கும்போது அப்புறம் வேற அந்த பிரச்சனை ஊருக்குள்ளே யானை பிரச்சனை பண்ணும்போது போய் துரத்துறது. 야생으로 살 때 사람도 해쳤던 이 코끼리는 훈련 끝에 지금은 야생 코끼리들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 பேர்த்த கொன்னது. அப்போ அவங்க என்ன செஞ்சிட்டாங்க, இது வந்துட்டு இது ஷூட்டிங் ஆர்டர் போட்டாங்க. அது நல்ல வேளை நம்ம இதுக்கு வந்துருச்சுங்க, தமிழ்நாட்டுக்கு வரும்போது இங்கே வந்து ஒரு 인도에서는 2019년까지 5년 동안 코끼리 공격으로 약 2,300명의 주민들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화장품 매장입니다. 눈썹용 화장품 전용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관련 제품도 400종류가 넘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눈썹용 마스카라. 머리색에 맞추거나 기분에 따른 색깔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이 매장 전체 매출은 많이 줄었지만 눈썹 화장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50%나 늘었습니다. AI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촬영하면 AI가 이목구비와 비율 등을 분석해 어울리는 눈썹을 제안해줍니다. なかなか自分に合う眉がわからない。このアプリでメイクを自分でできるっていうところまでつなげていきたい。 눈썹 관리는 남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간단히 눈썹을 다듬는데 결코 싸지 않은 5,000엔이 들지만 이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自分にそもそもどんなのが似合うかって絶対分かんないと思うので、整えた後はやっぱこう、自信につながります。 특히 얼굴이 화면 가득히 나오는 온라인 회의가 많아지면서 남성 고객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중국은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당뇨 환자가 1억 3천만 명을 기록해 세계 제1의 당뇨병 환자 나라가 됐습니다.
성인 인구 가운데 당뇨 발병률이 11.2%까지 치솟은 중국. 최근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비만이 늘면서 당뇨가 젊어지고 있어 중국 당국의 고민이 큽니다. 당뇨는 일반적으로 주식 섭취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너무 안 먹으면 저혈당 같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고기, 밥을 먹는 순서로 식사하면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당국에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조리법도 찌거나 삶거나 무쳐서 먹는 게 좋습니다. 因为当一个肥胖的人把体重控制在正常范围以后 당뇨 환자의 경우 원래 체중의 5%에서 7%를 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당뇨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 술이 혈당 조절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큰일 날 소리라며 음식 조절을 잘하는 입단속과 다리 크게 벌려 걷기 등을 강조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이번 주말은 우리 추석에 해당하는 추수감사절 연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대유행으로 어려웠던 가족 모임이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 보건당국에선 귀성 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오는 25일 추수감사절을 전후해 이번 한 주 동안 모두 2천만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자동차를 이용한 귀성객도 4,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수치라는 분석입니다. 여전히 하루 평균 9만 명 안팎의 미국인들이 새로 확진되고 1,000여 명이 숨지고 있지만 백신의 의지에 가족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전통을 찾겠다는 겁니다. Really happy about it because the holidays are coming up and I'd like to feel a little safer being around people. 실제 미 보건당국에선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추가로 맞은 가족들 간 모임의 경우 감염 확산 위험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For the people who are vaccinated, the people who can get boosted, enjoy your holiday season with your family, indoors, grandparents, children, do it. 다만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모임에 참석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했습니다. 11살 이하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으라고 권한 데 이어 추가 접종의 경우 18살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미국인 6천여만 명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려드는 중증 환자들로 많은 병원이 한계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미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 전후 대규모 인구 이동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성폭행 피해 고발 이후 실종설이 제기됐던 중국의 테니스타 펑샤이의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화상 통화를 해 자신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테니스 스타 펑샤이. 펑샤이는 이달 초 SNS에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SNS 계정이 삭제되면서 실종설이 제기됐고 국제 테니스계가 일제히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I heard that just now from Reem that WTA is willing to pull out from China. I mean, with all the tournaments, unless this is resolved, I support it 100%. 여기에 미국 백악관과 UN,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까지 나서 그녀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면서 국제사회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We would urge that there be an investigation with full transparency into her allegations of sexual assault. 이런 가운데 펑샤이는 IOC를 통해 직접 자신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IOC는 성명을 통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펑샤이와 30분간 영상통화를 했다며 펑샤이는 현재 베이징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테니스는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IOC는 이에 대해 펑샤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 안심된다며 바흐 위원장이 내년 1월 베이징에 도착한 뒤 펑샤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펑샤이가 이렇게 직접 나서 신변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혹의 눈초리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오늘은 절기의 소설입니다. 대체로 소설 즈음에는 초순의 호바지가 하순의 손바지로 바뀐다는 속담이 전해질 정도로 때마침 추워지고 나는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낮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내릴 비의 양은 5mm 미만이고요. 내릴 눈의 양은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 1에서 3cm, 경기 남서부와 강원 내륙, 충청 북부와 전북 동부 지역에 1cm 안팎입니다. 낮 동안 서울동 수도권 지역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눈이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낮 기온이 6도로 어제보다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데다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